조금 전 이 거리에서 어떤 너구리가 제 사진을 몰래 찍어갔어요. 써줄래? 무명객이 유명해진다는 건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지. 백신형 포인트로 사장님은 호스가 넘쳐. 저 앞이 도보부르 구역이야. 그냥 줄 서서 어서오세요. 그 줄도 못 서. 매움 꽤 번화한 곳이네. 히메코 씨의 과거가 여기 있나? 마니아인가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와봤는데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줬는지 팔렸는지 모르겠네. 아마도 그래피아 가문처럼 이름뿐인 허울로 남아있겠지? 가자. 길 조심하고. 많이 변했는데? 리리 특정! 라코님 진짜 왔네! 어디 계신 거예요? 너구리가 널 부르는데 가볼래? 아 오늘도 미소 연구. 보상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상을 위해 잡지사 앞에서 계속 기다리다니 너구리답지 않은데? 이쪽은 잠시 잡지 사러 와줄래? 보상금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어. 이 건물 전체가 잡지사로 변한 것 같네. 엄밀히 말하면 이 건물이 있는 거리가 전부 우리 집 재산이란다. 과거 그래피아 가문 전성기에는 이상낙원 곳곳이 재산이었대. 내 대에 와서는 거의 남은 게 없지만 말이야. 내 길이 끝에 다다를 때쯤이면 이 세상에 나한테서 뭔가를 물려받을 사람은 없겠지? 미안, 너무 우울한 얘기를 했네. 자, 잡지 사러 가서 저 꼬마 너구리가 뭘 숨기고 있는지 보자고. 여기 있었구나! 대단한 채권자를 모셔왔다구리! 삐삐! 채권자의 전파가 감지됐다고! 도망가자! 도망가지 마! 은하열차의 라쿤님이야! 너구리랑 라쿤은 한 가족이잖아! 삐뽀! 가족이고 나발이고 어차피 빚을 독촉 따라온 거잖아! 라쿤님, 사장 그 나쁜 놈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어. 우리 형제들은 몇 달째 월급도 못 받고 있다고. 꼴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를 너구리 전골 요리로 팔아도 네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할 거야. 하지만 이 너구리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가 협력하면 서로에게 이득일 거야. 어쨌든 이 주간 너구리는 나름 잘 팔리고 있거든. 지금 이상낙원 전체에서 가장 핫한 뉴스는 바로 은하열차의 도착이지. 라쿤님이 사장이 되면 주간 너구리는 최선을 다해 열차 전용 미디어가 되어 초특급 뉴스를 연달아 내보낼 수 있을 텐데. 그럼 머지않아 주간 너구리는 가장 잘 팔리는 가십지가 될 거야. 우리도 월급 걱정이 없고 라코님도 보상금 걱정이 없겠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형제들은 열렬한 팬으로서 진심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주고 싶은 것뿐이라 그리. 잡지사? 흥미롭네. 네 생각은 어때? 이 너구리들이 교활하긴 해도 널 위해 일하는 미디어로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보원들이 되어줄 테니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야. 하늘 게임 동안 이런 지원팀이 있다면 좋은 점이 많겠지?
가장 중요한 건 공짜라는 거고. 사장님이 되는 건 쉬운 일이다구리. 날 따라와. 사장님, 컴퓨터 앞에 앉아구리. 내가 어떻게 조작하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간단하다고? 좋아! 이제부터 난 너희의 새로운 사장이다! 어후, 새로운 사장 나쿠님. 맡긴 임무는 우리가 꼭 해낼게. 혹시 다른 지시사항 있어? 꼭 대단한 특종을 많이 만들어줘야 해. 좀! 방금 사장님을 비방하는 기사를 쓴 기자는 인사부에서 해고할 예정이야. 우리 회사에는 사장님한테 불만이 있는 직원은 필요 없거든. 그래피아 아카데미에 아련자가 나타났다고 들었는데 녀석을 보내 정보를 수집해오게 할까? 좋아, 바로 준비할게. 이 너구리가 당장 명령할 테니 실시간 소식을 기다려줘. 사장이라는 역할에 빠르게 몰입한 것 같네. 여기 일은 거의 다 끝났어. 시간을 보니 다낭이랑 썬데이 씨도 곧 도착하겠네. 편의상 잡지사로 오라고 연락해둘게. 히메코 씨, 저희 왔어요. 예상보다 많이 늦었네. 수학이 꽤 있었나 봐. 그게 히메코 씨, 은희님도 계시네요. 오랜만이에요. 여러분이 무척 그리웠답니다. 정훈 씨? 이번에 선주를 대표해 이상낙원에 사절로 온 거야? 그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제가 맡겠어요. 이번에는 옥궐 선주의 효광 장군님을 보조하러 왔다가 길에서 우연히 두 분을 만난 것뿐이랍니다. 융도 장군,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죄송하지만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실수로 환락의 가면을 쓰는 바람에 환월 게임의 아련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소식은 정말 예상 밖이네요. 열차가 환월 게임에 참가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 점이 늘 궁금했어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일이 더 복잡해진 걸까요? 사과하지 마세요, 썬데이 씨. 당신은 개척의 동료잖아요. 어떤 무명객도 동료가 자신의 길을 찾는 걸 막을 순 없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실수라고 했나요? 말하자면 긴데 아무래도 효광 장군께 직접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 저희와 함께 계셨는데 어째서인지 갑자기 사라지셨죠. 효 사장님은 늘 이런 식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자리를 비우셨을 거예요. 융도 장군은 소문처럼 신출귀몰하시네.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운명의 흐름이 바뀌어 잠시 발걸음을 늦췄다가 때맞춰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세요. 본좌까지 합하면 딱 6효의 수가 되네요. 어디 한번 점을 쳐볼까? 최근 운세가 흉하고 위험하니 조심하는 게 좋겠군요. 기랍니다. 오늘 소원이 이뤄졌으니 이치에 맞네요. 운수가 사납군. 이 일은 아마 블레이드와 연관이 있겠지. 작은 여우가 불운을 극복하고 행운을 맞이하니 만사가 뜻대로야. 이상하네. 안 보이잖아? 그렇다면 네가 바로 부연이 말한 개척자겠군.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융도 장군. 전 은하열차의 항법사 히메코죠. 용건이 있다면 제게 말씀해주세요. 아, 죄송하군요. 점술가란 점칠 수 없는 운명의 사람을 만나면 30%의 흥분, 30%의 추태, 30%의 호기심, 그리고 10%의 경외심을 갖게 되거든요. 점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전 관자재의 눈으로 여러분의 운세, 즉 이마 위에 걸려있는 기륭괴를 볼 수 있죠. 이걸로 점을 쳐서 처음 만난 여러분께 선물로 줄 생각이었답니다. 하지만 꽤 놀랍게도 그녀에게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넌 어떤 선택이든 내릴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건가? 세상에 정말 그런 자제인이 있다니. 테르미누스를 봤다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네 인생이 종말에 다다른 건 아니잖아? 장군님께서 보시기에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제인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변수가 될 수 있어. 그건 좋은 일이자 나쁜 일이지. 방금 말했듯 우리 6명의 기륭은 6효의 수와 일치해. 만약 그녀의 운이 흉이라면 괴상이 감에 떨어지게 되고 천지를 거닐기 험난해지니 흉한 징조지. 반대로 운이 길이라면 괴상은 송감에 오르내리게 되고 대하를 순조롭게 건너게 되니 길한 징조야. 그러니까 이상낙원 여정에서의 기륭은 그녀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신비한 건 아니야. 자제인은 평범한 사람보다 더 나은 선택권을 갖고 있지만 운명이라는 흐름 속에 있는 건 여전하니까. 다만 신중히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싶을 뿐이지. 본론으로 돌아갈까요? 이번에 단순히 저희의 점괘를 보러 오신 건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온 건 이전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열차 항법사에게 사과하고 일손을 빌리기 위해서랍니다. 히메코 씨, 이제 제가 어떻게 가면을 쓰게 됐는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당신을 빌리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절하기 곤란하다면 제가 대신 말할게요. 그만 쑥덕거리시죠? 목소리가 커서 다 들리거든요. 어떻게 저희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尊은 변수를 모으고 있어요. 이번 여정에서는 최대한 제 마음대로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생각이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천궁 장군은 지혜와 용기로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숙련된 솜씨로 전장을 누비기도, 목숨으로 저승을 지키기도 한답니다. 반면 본尊은 점괘로 연맹의 운명과 싸우고 미래를 대비할 뿐이죠. 제가 온 건 반파멸 동맹리를 논의하고 아스트로폴리스에 가서 투표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점괘에 따르면 이 낙원에는 심상치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둥지가 무너지면 온전한 알이 남기 어려운 법. 그러니까 저희 모두가 이상낙원과 함께 멸망한다는 건가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죠? 정보에 따르면 선조의 중범죄자가 환월게임에 참여하려고 한다더군요. 그자는
풍요의 사도 찰나의 혈육에 침식돼 극도로 위험한 상태죠. 본좌의 해석에 따르면 그자가 오랫동안 억눌러온 흉악함은 억제하기 힘들어질 테고 결국 모두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는 그럴 수 없을 거요. 점괘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럴 수 있다 없다 보단 어떻게 그럴지를 묻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들판에서 용전이 벌어지니 그 피가 현황을 이룬다라는 괴를 얻었어. 용전이란 치열한 전투로 해석할 수 있고 이게 너와 블레이드의 대립이 큰 재앙을 일으킬 거란 예시 아닐까? 물론 이 운명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내가 얻은 정보가 한정적이라 변덕스럽고 가장 높은 위험 요소인 블레이드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지.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들었어요. 모든 게 명확해지기 전까진 판단을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류한다라. 좋아요. 어쨌든 이번에는 블레이드가 직접 만든 창조물을 가져왔으니 상황 수습이 어려워진다면 그걸로 잠시나마 의식을 회복시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게 뭐죠? 미안. 운명이 다시 바뀌었네. 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 열차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늘을 대고 맹세할게요. 썬데이 씨는 선조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 사절단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장군님, 가능한 모든 지원? 살아셨네요. 어라? 이렇게 빨리? 효사장님이 정말 바쁘신가 봐요. 전에도 이렇게 홀연히 사라진 적이 있어? 네,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주 이러시는데 언제 돌아오실지는 알 수 없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니 제가 대신 여러분께 사과드릴게요. 괜찮아. 적어도 선주가 여기 온 목적은 알게 됐으니. 지금 열차의 두 동료가 어딘가에 갇힌 상태라 이 친구와 난 술집에 가서 몇 가지 단서를 찾아봐야 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히메코 씨. 마치 세븐스와 웰트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저도 함께 갈게요. 아니, 썬데이 씨와 넌 융도 장군과 함께 움직여줘. 아직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야. 블레이드 일은 예사롭지 않아. 융도 장군의 우려도 괜한 게 아니겠지. 이건 내 개인적인 부탁이기도 한데 이번 환월 게임으로 고향에 재앙이 닥쳐오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으니 융도 장군의 말씀대로 부디 변수를 만들어줘. 히메코 씨의 마음은 잘 알겠어. 마치 세븐스와 웰트 씨를 잘 부탁해. 블레이드가 나타났다는 건 스텔라론 헌터가 이 세계에서도 움직인다는 걸 의미해. 지금까지의 여러 징조로 볼 때 이번 이상낙원 여정도 꽤 중요할 것 같아. 효광 장군과 함께 스텔라론 헌터의 계획을 밝혀낼게. 이번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희를 위험에 빠뜨리진 않을 거야. 그것만큼은 내가 꼭 약속해. 말도 안 돼. 두 사람이 학교에 갇혀 어쩔 수 없이 학생과 선생님으로 변했다니. 보안관도 이 사건을 나몰라라 한다고? 마치 세븐스와 웰트 씨가 당장 위험해 보이진 않지만 스파키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구출해야 해. 환월 게임은 정말 기묘한 의식이야. 이곳 주민들에게 이런 활락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아하는 왜 이런 게임을 진행하는 거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진행 상황을 꼭 알려줘. 은희님을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페나코니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소녀 밤낮으로 그리워하고 있었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소녀 무타라답니다. 제 실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다행히 효사장님께서 제게 적을 처단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다고 칭찬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분이 원하시던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정에 저를 데려오신 거예요. 이렇게 은희님과 다시 인연이 이어지게 됐네요. 페나코니에서도 은희님과 며칠 더 동행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잘 됐어요. 아직 펜틸리아가 아사간 인연을 다 되찾지 못했거든요. 대답하기 어렵네요. 그분은 애매모호한 점괘처럼 속내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진명장군을 제외하면 천궁 장군 중 가장 신비로운 분이 아닐까 싶어요. 목숨이 위험하진 않을 거예요. 은희님, 걱정 마세요. 효 사장님 곁에서 지내다 보니 저도 이런 농담을 자주 하게 됐답니다. 장군님의 행동은 예측 불가하지만 상대가 원하는 걸 늘 한 발 앞서 알아채세요. 그러니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불만이 있어도 성심성의껏 일하는 거겠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점술가보다는 최고의 상인에 더 가까운 것 같지 않나요? 에휴, 천궁 장군 중에 평범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은희님, 약속 꼭 지키셔야 해요. 현지 술집에서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효 사장님께서 본인이 모습을 감추면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시간이 늦었으니 전 이만 가볼게요. 환락의 가면은 영혼의 형태를 비춰낼 수 있는 걸까? 그럼요. 페나코니의 장식 예술에서 까마귀는 보통 인간의 꿈세계 속에 잠재된 욕망과 속삭임을 표현하죠. 안심하세요. 한때 신이 되려 했던 적이 있어서 신을 아련하는 영광에 현혹될 일은 없으니까요. 이 성대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낙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페나코니에서 조화의 축제를 놓쳐선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네? 환월 게임의 아련자들이 서로 죽여야 한다는 규칙은 없지 않나요? 오히려 반대로 환락에게 웃음이란 서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명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가면을 얼굴에 쓰니 뭔가 재미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가면이 제게 속삭였죠. 신에게 제 환락을 보여드리고 낙원의 주민들이 즐거워할 기적을 만들어내라고. 재밌는 농담이네요. 효광 장군이 다시 나타나면 함께 협력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어요. 행운을 빕니다. 스타피스 컴퍼니, 가면의 우인, 선주 장군, 스텔라론 헌터, 그리고 무명객. 동맹을 위해, 에이언즈의 게임을 위해,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왔든 이 세계의 하늘엔 폭풍이 모여들고 있어. 하지만 적어도 좋은 소식은 썬데이 씨가 환월 게임에 참가하게 됐으니 스파키와의 대결에서 우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술집에 가서 스파클과 만나자. 이제 스파키가 환월 게임에 참가하려는 목적이 뭔지, 그래피아 아카데미에서 어떤 스파키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어렸을 때 들은 도시 전설에 따르면 술집의 입구는 이 땅의 모든 문 뒤에 존재한대. 하지만 초대받지 않거나 길을 찾을 인연이 없는 사람은 그곳에 발을 들일 수 없지. 이번에 우리에겐 우인의 초대장이 있잖아. 문을 여는 열쇠는 명함 뒷면에 있는 재미있는 시구일 거야. 시끌벅적 술자리를 즐기고 싶다면 헤맬 필요 없다. 우인이 던진 수수께끼의 초대에 귀 기울이면 문의 열쇠를 찾게 되리라. 그래서 말인데,
우인이 던진 수수께끼의 초대에 대해 뭔가 짚히는 게 있을까? 고개를 들든 숙이든 인간이 하늘을 바라볼 때 보게 되는 건 언제나 같은 환월이라는 걸 잊지 마. 고개를 드는 쪽은 이해가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지? 아, 넌 정말 술집과 인연이 있나 봐. 이제 알겠어. 수수께끼의 답은 도부부룩이야. 오랜 세월 전부터 도부부룩은 수많은 전설이 흐르는 강이었어. 술집의 문이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전설에 따르면 거장 화가는 이곳 도부부룩에서 물을 길어다가 붓을 씻고 그림을 그렸대. 후세의 화공들도 계속 이를 따라했기에 이곳은 화천이라는 별칭이 붙게 됐지. 도부부룩의 풍경을 보니 나도 몰래 학창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네. 특별히 재밌는 기억은 아니야. 그때 도부부룩에는 폭력배가 많았고 불량배도 거리에 넘쳐났거든. 그중 일부는 늘 학생들을 괴롭혔어. 나는 또래보다 키도 좀 컸고 마침 격투 기술을 배우고 있었거든. 후배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고자 거리에서 종종 불량배들과 싸움을 벌이곤 했지. 도부부룩에 빠진 사람들이 라면 속 숙주처럼 수면을 가득 메웠어. 그때의 광경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 건달들이 물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물에 빠지기도 했지. 그때 난 활기차게 뛰어다녔어. 선생님은 언제나 날 보고 태엽이 끝까지 감긴 채 북치고 장구치는 장난감 같다고 하셨지. 어딜 가든 소동을 일으켰거든. 눈 깜짝할 사이에 15년이 흘렀네. 정말 상상도 못했어. 그렇게 덤벙대고 제멋대로였던 내가 은하열차의 항법사가 될 줄이야.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지. 도부부룩에 도착했어. 술집 입구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요즘 정세가 긴박하니 피곤해. 명함에 적힌 대로라면 술집은 공원파 본부 근처에 있어. 강 건너편으로 가보자.
원법 세규정 좋네. 라이브를 저기 도부부룩에 대한 개그 하나 들어보실래요? 어느 날 한 죄수가 감옥에서 탈출했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려는 찰나 도부부룩이 죄수의 앞을 가로막았죠. 뒤에서 추격병이 쫓아오자 그는 도부부룩에 기도했어요. 저는 죄악의 수레바퀴에 취한 더러운 인간입니다. 고결한 무리시여, 부디 저를 삼키지 말아주소서. 그러자 도부부룩에서 어떤 목소리가 답했어요. 물 위에 빛나는 발판이 있으니 그곳을 밟고 건너가라. 죄수가 울며 말했죠. 어디에 빛나는 발판이 있다는 겁니까? 저건 물에 비친 달빛의 그림자일 뿐이라 닿기만 해도 부서질 거라고요. 저걸 밟았다가 강물에 빠져 죽고 말 겁니다. 여러분 생각엔 도부부룩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나요? 도부부룩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정말 취했다면 달과 발판을 구분할 수 있을 리 없지. 아이, 괜찮아요. 술은 안 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께 웃음을 선사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뭔가 의미심장한 농담이네. 저 사람이 술집의 우인일까? 저 사람이 말한 부서지기 쉬운 달을 찾으면 술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스파클이 낸 수수께끼에서 그랬지? 고개를 들든 숙이든 인간이 하늘을 바라볼 때 보게 되는 건 언제나 같은 환홀이라고. 우리는 이미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그럼 이제 이 각도에서 보면 달의 그림자는 여기에 있지. 물에 비친 달이 좀 이상해 보이긴 하네. 명함에 적힌 대로 우인의 수수께끼가 술집으로 들어가는 열쇠라면 이 달은 술집의 자물쇠인 셈일 거야. 자, 저 이상한 달을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자. 앞으로 가서 저 물속의 달 그림자를 쫓아가자. 우인들이 달의 그림자를 달이라는 이 자물쇠를 부수면 술집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뒤에 뭔가 있어. 열쇠인가? 달이 곧 깨질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봐. 열쇠가 물에 녹았어. 수면에 변화가 생기겠네. 봐, 술집에 그림자가 나타났어.
요즘 정세가 긴박하니 밖에 다닐 때 조심해. 보아하니 이 길을 따라가면 술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 조심해. 깜빡할 뻔했네. 너도 어엿한 개척자였지? 어서 오십시오. 여기가 세상 끝 술집인가? 아니. 내가 바로 잡아줘야겠군. 여기가 술집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야. 마치 큰 포도송이 알맹이처럼 여긴 술집과 이 세계가 맞닿은 일부분일 뿐이지. 죄송하지만 여긴 그냥 평범한 술집처럼 보이는데요? 소위 이상낙원도 낙원은 아니잖아. 근데 누가 그걸로 불평한 적이 있어? 다들 잘만 살고 있는 걸? 이름값 하는 걸 찾고 싶다면 은하열차에 한번 타봐. 알아? 그건 진짜 기차더라고. 우주비행 동력학적 특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데 말이지. 잠깐. 당신들은 은하열차의 항법사랑 열차에 있던 라쿤? 맞죠? 뉴스에서 봤어요. 여러분, 거물이 나타났어요. 대박 웃긴 일이 생겼다고요. 진짜 열차에서 왔어요? 스파이더맨이 아니시죠? 열차 사람들이 술집에 오나요? 어비열차 사람들도 유머 감각이 있어요? 싸이! 다들 호기심은 이제 너도. 이 두 사람은 내가 초대한 손님이야. 장난도 좀 적당히 하고 예의를 지키라고. 이게 누구야? 스파클이잖아. 네 농담은 다 들었어. 가면의 우인이 가면을 잃으면 바보만 남는다고. 가면에 의인해서 바보를 빼고 텅 빈 가면만 남는 게 더 낫지 않겠소? 그런 셈이지?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우인들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니 완전히 죽었다고도 할 수 없지. 좋아, 드디어 방해 없이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 이쪽에 앉아서 그 가짜에 대해 얘기해보자. 편하게 웃으세요. 남자가 피곤한 눈빛으로 눈앞의 젊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살짝 까딱여 인사한다. 당신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의 주변을 살펴본다. 그가 데리고 있는 건 말을 하는 원숭이? 그게 뭔가? 예전에 봤던 다른 영장류랑 헷갈린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자, 환영의 의미로 첫 잔은 내가
뭐 마실래? 여긴 술집이야. 한 방울도 안 마신다 해도 우인들의 농담과 장난에 어지러워져서 천지분간도 못하게 될걸. 우리는 술 마시러 온 게 아니야.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다고. 스파키에 대해서 뭔가 알아냈어? 그렇게 정색하지 마. 평안의 술이 다 쉰다고. 너희가 오기 전까지 부지런한 스파클은 정보를 수집하느라 1분도 못 쉬었어. 스파키, 그 애가 정말 나인 척하고 여기 왔더라고. 지오바니한테 전화해봤는데, 너희가 기억할진 모르겠지만 최근 제비뽑기로 보관소 관리를 맡게 된 운 나쁜 녀석이지. 암튼 지오바니 말로는 일주일 전에 내가 와서 몇 가지 물건을 가져갔대. 그 중에는 민 바이러스 한 병이 있었어. 민 바이러스라. 그래서 스파키가 그래피아 아카데미를 통제하고 마치 세부스랑 웰트의 인식을 왜곡해서 자신이 학생과 선생님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었구나. 거의 확실해. 스파키 축제도 민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한 구실일 뿐이지. 이 정보만으로는 부족해. 스파키가 어떤 유형의 밈을 퍼뜨리려는 건지, 발병 특징은 무엇인지, 스파키의 계획과 행동에 대해 좀 더 알아내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몇몇 친구들을 찾아가 그 가짜가 출몰하는 장소를 알아냈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내려면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해. 길을 안내해줘. 가자, 잘 따라와. 이 문을 들어서는 자 모든 절망을 버려야 하리니 문을 지나고 싶다면 날 즐겁게 하라. 참, 한 가지만 묻겠다. 너 아하는 아니지? 아니, 넌 아하가 아니야. 말 주변은 꽤 좋지만 아하는 아니지. 네가 진짜 아하라면 손만 휘둘러도 내 우울함을 떨칠 수 있을 거야. 못하겠지? 여긴 환락의 술집 아닌가? 웃음신께서 강림하셨는데 환영하지 않는다고? 틀렸어. 환영하지 않는 건 아니야. 보이지? 오인들이 저쪽에 팻말을 세웠잖아. 아하, 비애의 연극인 출입금지. 출입금지라고. 좀 웃기게 들리겠지만 사실이야. 아하에게 666번이나 초대장을 보냈는데 답장조차 없자 젊은 우인들이 투표로 웃음신을 환락 운명의 길에서 퇴출시켜버렸어. 이해했어. 학생들이 선생님을 교실에서 쫓아낸 것 같은 거구나? 아무 의미 없지만 기세만큼은 넘치네. 자, 대문씨, 장담할게. 우리 셋 중에는 아하도 비의 연극인도 없어. 스파클 있네. 스파클이라고? 다른 사람이 스파클로 변장한 건 아니겠지? 뭐, 구분도 안 되고 상관도 없지만. 잘 들어, 회색머리 친구. 내가 문을 열어주길 바란다면 통행료로 농담을 들려줘. 난 내 우울함을 치료해줄 농담을 기다리고 있거든. 자, 날 즐겁게 해봐. 아, 그게 다야? 들려줬잖아. 농담. 불쌍해라. 우울한 것보다 썰렁해서 더 불쌍하네. 뭐라고? 이해 못했어? 문제업지로 이해하든 문제업지로 이해하든 마음대로 해. 아키비리 시여, 맙소사. 내가 문한테 농담을 설명하는 신세가 되다니.
넓게서 문을 열려고. 나를 술집까지 데려올 줄이야. 정말 굉장한 자간이군. 역시 명탐정의 조스타워. 저에게 아직 유머 감각이 있던 시절 어느 우인이 초대장을 한 장 줬었죠.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세요. 정말로 스텔라론 헌터의 사건을 끝까지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검은 돈뿐인데도요. 그럼 어쩌겠나. 우리 형제들은 돈이 필요해. 신용 포인트에 검고 희고는 없어. 있고 없고만 있을 뿐이지. 알았어요. 코스타이드에게 연락해봤는데 가면을 훔쳐간 세 사람 중 한 명을 뉴스에서 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의 설명대로 한참 동안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려봤는데 은하 열차의 무명계 다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타이드. 또 그자에게 신세를 졌군. 갚을 길이 있으려나. 그러고 보니 단항이라. 선조 사람 이름이지. 어디서 들었던가. 귀에 익은데. 그래서 이 셋 중에 누가 단항인데? 회색머리? 아니면 빨간머리? 아니면 언제든 무슨 짓을 저지를 것만 같은 저 검은머리 여자인가? 아니다. 일단 대답하지 말아봐. 내가 한번 맞춰볼게. 내가 선조 언어를 조금 알거든. 단이라는 글자는 붉은색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단항은 저 빨간머리 아가씨 맞지? 헐, 여전히 대단한 추리력이네요. 좋아요. 바로 정답을 알려드리죠. 셋 중에 다낭은 없습니다. 평소에 뉴스도 안 보시나요?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모두 거짓 정보뿐인데 나더러 뭘 보라는 거야? 본론으로 돌아가죠. 전 아직 다낭의 행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워버린 것처럼요. 그래서 아예 반대로 접근해 열차팀의 다른 사람들을 주시했죠. 어쩌면 그 사람들을 통해 가면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잘했어, 나레이터군. 저쪽에 술집 깊숙이 들어가려나 봐. 날 따라와. 이제 알겠어, 회색머리. 술집이 널 좀 더 일찍 초대하지 않은 건 안목이 부족했던 탓인가 보네. 기대해줘. 안으로 들어가자. 이 술통들에 담긴 술은 정말 웃음으로 빚은 거야? 맞아. 아는 게 꽤 많은걸. 약간의 소문을 들었을 뿐이야. 꽤 괜찮아 보이네. 여기는 극락의 별의 눈부신 빛 아래에 온 걸 환영해. 술집의 중심, 이상락원 한락의 댄스 플로어. 일부 품이 없는 가면의 우인들은 이곳을 즐거움을 유지하는 비결로 여기지. 인생이 잔혹하다면 공평 같은 건 바라지 말고 일단 흔들어봐. 몸 안의 슬픔을 흔들어 섞어버려. 저기 걸려있는 커다란 미러볼 있잖아. 술집에서는 하늘의 환월만큼이나 중요한 거야. 기회가 되면 안으로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줄게. 그러고 보니 2달 전 어느 바보가 술을 수백 잔이나 들이마시고는 갑자기 슈퍼 패왕팽이로 저걸 떨어뜨리려는 엉뚱한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다들 극락의 별 주변의 철골을 보강해서 그림 속 세계 안에 가둬버렸어. 아하? 관리라니? 아하는 술집 출입 금지잖아. 어쨌든 그 웃음신의 성격으로 봤을 때 직접 관리하고 싶다면 누군가를 부추겨서 이곳을 완전히 날려버릴 거야. 네가 말한 그 우인, 설마 스파키는 아니겠지? 그랬다면 난 지금쯤 희생양이 되어 미러볼에 묶여 있었을걸. 아무튼 이제 우리는 황금 고해실에 갈 거야. 목격자의 말로는 스파키가 그곳에 갔었대. 황금 고해실. 그건 어떤 곳이지? 모든 고민을 내려놓게 되는 곳이야. 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는 게 나을걸? 가자.
반주로 연주하면 길이 자연스럽게 열릴 거야. 철굴이 펼쳐졌어. 여기 있는 질령은 조명에 따라 색이 변하네. 이게 바로 술집의 일상이야. 진짜 신나지? 좀 웃어봐. 저 사람 세면대가 엄청 많네. 왜 우릴 여기로 데려온 거지? 향이 피어오르고 목격자 말로는 일주일 전에 내가 술집에 와서 폭탄의 첫 방울을 몇 잔 들이켜놓 여기로 왔다고 해. 황금구해실, 과음한 우인들의 응급실이지. 여기서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홀가분하게 다음 순간을 향해 나아가. 나 삼포 왕과 넘는 왕이 됐지. 오랜만이야 친구. 스파클이 네가 술집에 온다고 해서 이 삼포의 마음은 말이지 기쁨으로 가득 차올랐어. 물론 약간 서운하기도 해. 천하 제일 절친인 나랑 술집에서 한잔하기도 전에 스파클한테 선수를 뺏길 줄이야. 역시 어떻게 이 삼포랑 여길 연관 지을 수 있지? 좀 섭섭한 걸 친구. 안녕하세요 히메코 씨. 오랜만이네요. 삼포 씨,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떤 사업자 오셨나요? 사업과는 관계없어요. 그저 예전에 신세진 걸 갚으러 왔을 뿐이죠. 이 앞에 있는 이 오인 아가씨가 문자 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누군가가 자기를 사칭해 술집에서 이목을 끌었다더라고요. 진짜 빅뉴스 아닌가요? 보통 남을 사칭하는 쪽은 스파클이었는데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날이 올 줄이야. 닥쳐 삼포! 난 빚을 갚으라고 널 불렀지. 내 험담이나 하라고 부른 게 아니야. 아이고, 저도 가면을 잃어버려서 난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스파클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삼포가 궁지에 빠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오늘 부탁은 당연히 들어드려야지요. 좋아, 그럼 시작하자. 시작? 뭘 해야 하는데? 물론 사람들이 고민을 털어놓은 왕좌에서 스파키가 남긴 고민을 찾아봐야죠. 우리더러 변기를 뚫으라고요? 너무 놀라지 마. 먼저 가면의 우인이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작은 비밀을 알려줄게. 폭탄의 첫 방울 같은 근심 해소 음료를 마시면 몸 안에 해로운 기억물질, 그러니까 고통이나 고민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토해져 나오게 돼. 이 방법 덕분에 우인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아무 부담감 없이 온갖 장난을 쳐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화장실 지하에는 우인들의 기억물질이 쌓여있는 거군요. 거기서 스파키의 고민을 찾아내서 그녀의 행동 전생각을 포착하려는 거고요. 운이 좋다면 스파키를 물리칠 비밀까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왜 그래? 안색이 별론걸? 해야 할 일이라는 데는 이의 없지만 맨손으로 이걸 뒤지라고? 사양하겠어. 안심하시죠. 이 삼포가 이 일 처리할 때 준비 안 된 적 있나요? 걱정 뚝! 절대
그 손을 더럽히진 않을 테니까. 감정 드릴. 미안, 잘못 가져왔네. 이게 맞아. 수맥봉이라고 들어봤어? 됐어. 원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 이 장치의 드릴 비트를 스파클의 성질과 동조시켰더니 감정과 비슷한 기억물질 샘이 솟아나오더군. 미리 경고하지만 안전에 주의해야 해. 스파키가 여기 온 게 벌써 일주일 전이라서 다른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 대비해 둬야 할 거야. 이 산포한테 묻는 거라면 내 답은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야. 오늘 시험할 시간이 어딨어? 내 레이더가 말하고 있다고. 그 거만한 가짜 녀석이 고민을 털어놓을 곳을 고른다면 분명 제일 높은 곳일 거야. 맞아, 바로 저 황금 왕자. 가서 한번 해보자. 친구, 뚫고 싶은 곳을 골라서 채굴을 시작해봐. 산포,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거야? 당연히 효과 있지. 아직도 이 산포를 못 믿겠어? 오늘은 화장실 때문에 해산. 조심해 친구. 이건 어느 우인이 멋대로 하수도에 집어넣은 괴물인가 본데. 도대체 어느 재령사가 이렇게 무책임한 거야? 술집 하수도는 쓰레기장이 아니라고. 오늘은 네 의지로 결말에 도달해봐. 라라랜드 라면은 제일 라지한 졸업 논문 디펜스 준비 잘해야지. 오늘의 시시껄렁한 농담한 꽤 괜찮아 보이네. 네 비극. 어? 이건 스파키의 고민처럼 보이지 않는데? 괜히 애써서 조심스럽게 잠입했어. 들키면 장렬한 최후를 맞이할 줄 알았는데. 여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가면의 우인이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렸다고? 저요? 비애의 연극인이죠. 딱 보면 몰라요? 안 보여요? 저 지금 엄청 슬픈데. 말해두지만 저는 비장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어요. 술집에서 연극인 출입 금지령을 내린 후 저는 고심 끝에 여기 잠입해서 술집 사람들에게 운명은 영원히 슬프다라는 진리를 알려주려고 했죠. 실패했어요. 잠입 과정에서 만난 모든 장애물을 부쉈는데 잠입의 결과가 도리어 저를 부숴버렸죠. 어제 저는 카운터에서 모두에게 제 정체를 밝히고 비장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고 가장 먼 곳으로 유배당할 각오를 하고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우인들은 무대 아래에서 계속 휘파람을 불어댔죠. 저에게 술을 여러 잔이나 사준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무대에 올라와 저를 껴안으며 전무후무한 가면의 우인이라 칭찬까지 했죠. 이건 정말 너무 모욕적이에요. 농담 한 잔 주세요. 산포 씨, 아까는 어떻게 올라간 거예요? 내 기억력 좀 봐. 옆에 파이프를 타고 올라갔었지.
이게 뭐야? 뚜러뻥? 내가 뭘 했어? 그 가짜의 고민이 나타났다고! 정말 희한한 일이야. 그동안 팝키치는 항상 인터넷으로 모두와 소통해왔는데 하수 네트워크로 팬들과 만난 건 난생 처음이네. 미안하지만 우린 네 안티팬이야! 솔직히 말해봐. 그 민바이러스를 훔쳐서 뭘 하려는 거야? 스파키 축제를 핑계로 모두를 네 명령만 따르는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원숭이로 만들려는 거야? 내가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팬들을 해칠 수 있겠어? 넌 학교의 모든 교직원과 학생을 납치해서 네 꼭두각시로 만들고 환월 게임에 참가시켜 널 위해 충성을 바치겠어. 설마 이 모든 게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다고 변명하지는 않겠지? 뭘 당연한 걸 물어? 난 내가 만들어진 첫날부터 줄곧 창조주가 요구한 일을 수행해왔어. 모든 팬들의 질문에 귀 기울이고 팬들의 아픔과 고민을 진심으로 헤아려주는 건 말이야. 사람들은 자신의 평범함에 열등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시당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다른 이들의 인정을 갈망하며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스파키는 이 모든 소원을 들었고 또 응답할 거야. 이번에 환할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을 빌려 환락의 주인의 의식으로 그들의 바람을 이뤄주겠어. 아니, 모두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주려고 내가 될 수 있는 선택지를 말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잠재의식 속에서 모두 스파키가 되길 갈망하고 이 화려하고 멋진 가면을 쓰고 인터넷에서 타인의 시선을 끌며 칭찬받고 싶어 하거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미래에는 누구나 15분간 유명해질 기회가 있다. 이제 그 기회가 왔어. 스파키 축제에서 모든 관객은 내가 될 거야. 진심이야? 스파키가 민바이러스로 모든 사람을 자신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오, 수수께끼의 답은 바로 수수께끼 속에 있었군. 솔직히 말해 정말 스파클다운 생각이야. 역시 내 가짜답네. 대단할 정도로 미쳤어. 스파클! 지금 자화자찬할 때야? 내가 곧 너로 변해버린다고 생각하니 전혀 웃음이 안 나온다고. 어느 쪽이 더 활약을 정의할 자격이 있을까? 웃음신? 우인? 컴퍼니? 아니면 낙원 네트워크에서 즐거움을 찾는 모든 나? 모두의 생각과는 반대로 환할 게임의 참가자는 너나 나 같은 아련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는 관객들이야. 안타깝게도 스타피스 네트워크는 사람들에게 은하의 다른 세계들을 보여줬어. 사람들은 시야가 트인 이상 점점 더 높은 것을 요구하게 되지. 듣고 보는 모든 것이 새롭지 않고 재밌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거야. 모두가 자신이 타인에게 새롭지 않고 재밌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게 보일까봐 두려워할걸. 그래서 이 세계 전체가 마치 탈선한 열차처럼 자극과 광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고, 은하열차의 무명계에 내 말이 맞지?
그게 일부야. 스크린이 있고 내 시청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내 눈과 귀가 있지. 너랑 이 구형모들이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지 보고 싶네. 너희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스파키 축제에서 라이브로 보여줄 은하열차 전원이 탈선하는 명장면이 더욱 멋져질 거야. 너희의 저항이 무척 기대돼, 무명계. 조심해! 이 녀석 진심으로 나올 생각이야! 며칠 전에 어떤 팬을 만났는데 인터넷에서 엄청 웃긴 지옥 개그를 발견했다면서 보여주려 하더라고. 그런데 누군가가 반물질 군단에 살해당하는 영상만 보여주더니 혼자서 크게 웃기 시작하더라. 너희도 함께 이 지옥 개그를 감상해봐. 어딜걸? 스파클! 나한테 더러운 일만 해달라 했지 보디가드 노릇까지 하라고는 안 했잖아. 이 정신적 피해는 보상해 줘야겠는데. 조금 있으면 다들 나로 변할 거야. 삼포, 잠시만이라도 돈 얘기 좀 안 할 수는 없어? 이상낙원의 활락이 이렇게 변했다니. 내가 이곳에 살았을 땐 인터넷이 그저 자료를 공유하는 도구일 뿐이었어. 라이브 방송이나 버추얼 아이돌 같은 오락거리는 들어본 적도 없지. 그런데 이번에 돌아와 보니 마치 낯선 곳에 발을 들인 것 같아.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달까? 활락이라는 껍데기를 두른 광기일 뿐이죠. 스파키는 우리가 계획을 알아도 돌이킬 수 없을 거라 확신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알아. 나도 이대로 가짜의 모습이 되고 싶진 않다고. 뭐 비슷하긴 하지만. 우인이 술집에 민바이러스 같은 위험한 걸 보관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대비책도 마련해뒀겠지? 우리 우인을 너무 높게 평가하네. 여긴 술집이지 체계적인 헤르타 정거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아는 곳이 하나 있어. 운이 좋다면 민바이러스 처리 마스터를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좋아. 이제 다들 실마리도 찾았고 싸울 의지도 넘치니 이 삼포는 퇴근해볼게. 은하열차라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있겠지. 안 그래? 거물들이 있는 자리에 나 같은 조연이 나설 필요는 없잖아. 나중에 정말로 성가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이 삼포를 찾아와도 늦지 않을 거야. 너희한테는 특별 할인가로 해줄게. 그럼 이만 다들 안녕. 이제 어디로 가? 치명적 농담에 가보자. 치명적 농담? 그건 화장실. 여긴 술집이라기보단 미군 같아. 여긴 원래부터 시공간의 미궁이었어. 열차에도 미러볼을 달면 좋을 텐데. 정형외과 핫
하트만. 술집 안에 왜 병원이 숨겨져 있는 거지? 본원은 그거야 당연히 우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큰 병이 있기 때문이지. 그냥 두통이나 열 같은 게 아니라 마음의 병 말이야. 누군가 정신 나간 짓을 저지를 때마다, 예를 들어 노즈워커 기생이를 술집 구석구석에 뿌리거나 술통에 악담 진실죄를 섞는 등 문제를 일으키면, 소란스러울 때마다 환락의 정신으로 치료해주는 우인이 꼭 나타나곤 해. 맞아, 바로 이곳 치명적 농담으로 보내는 거야. 이상하네. 오늘은 왜 의사 흉내내는 사람조차 보이지 않지? 어떤 의인이 자기한테 합법적인 의사 면허가 있다고 해도 과연 믿을 수 있겠어? 병원에서 알립니다. 환자 여러분, 복도에서 소, 고, 기, 전골을 드실 수 없습니다. 식사를 원하시면 원장 선생님도 불러 함께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형외과 하트만 선생님은 속히 원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원은 정형외과가 없는데 너 이 자식은 대체 누구시죠? 정신건강의학과 종산 선생님은 속히 1번 진료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작 인원이 1명 부족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도대체 극장이야, 병원이야? 경보, 전방에 환자 발견, 전방에 환자 발견. 순서대로 접수하시고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번 환자 아키비리님. 아키비리님 계세요? 진료 기록에 스텔라론 증상이 있는 아키비리님 계신가요? 1번 진료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름까지 부르는데 들어가 보는 게 어때? 아키비리님? 기대해줘. 나한테 잔병이 향이 있는데 피어오르고 좀 나눠줄게. 구름처럼 흩날리네. 네가 재미없다고 하면 이부원 병동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아키비리. 이비드 당신의 임상 기록을 살펴보니 스텔라론 증상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계속 관찰만 하면 되겠어요. 너무 많아 본원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탁드려요. 이거 인연이군요. 선주 방생파에서 만난 후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당신처럼 재밌는 사람이 언제쯤 술집에 찾아올까 하고요. 다음에 바에 와서 절 찾아주세요. 위상 올리브랑 버나드형 산초를 넣은 음료 한 잔 대접해드리죠. 좋은 소식이에요. 당신은 아직 치료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옆에 계신 스파클 씨는 단언하기 어렵군요. 2번 환자? 스파클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파클 씨. 당신은 나와 그 가짜를 헷갈리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야, 의사.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 이 스파클림은 아프지 않아. 나는 아주 건강하다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본인이 건강하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제가 본 수많은 환자 중 가장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분이랍니다. 한눈에 초기 진단을 내릴 수 있었죠. 당신의 병은 자아상실에 의한 거예요. 한 사람이 만 개의 캐릭터로 변할 수 있다면 과연 자신의 원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 하지만 한 사람이 만 개의 캐릭터로 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 과연 중요할까? 다른 얘기지만 의사, 민바이러스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 민바이러스 들어본 적 있어요. 시에서 몇 건의 사례가 들어왔거든요. 환자들은 모두 과도한 인터넷 사용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답니다. 진료 기록은 방 안에 있으니 한번 보세요. 진료 기록은 방 안에 있으니 한번 보세요. 정신 여긴 2차원 시트? 말도 안 돼. 입은 술집의 공간
공간 구조는 원래부터 기이했어. 2차원 시티가 보이는 것도 그리 이상할 거 없지. 부족합니다. 고맙습니다. 설마 이건 효광 장군의 진료 기록? 네가 재미없다고 하면 그거 진료 기록은 책장 왼쪽에서 첫 번째 파일이에요. 도시 내부에서도 이미 피해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가요? 민 바이러스를 제거하려면 영우 환자가 현실을 직시하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치명적 농담에는 처음인가요? 이상한 일은 아니야. 난 술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거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나는 아주 건강해. 저는 병을 숨기고 치료를 꺼리는 환자가 좋더라고요. 그 환자들의 자신감을 제 손으로 산산조각 내줄 거거든요. 스파클 씨, 이제 자세한 진료 보고서를 작성해드리죠. 그동안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거 어떤가요? 회색머리 가자. 이런 돌팔이한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스파클 씨, 진단이 끝날 때까지 이 방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소고기, 전골, 스파클 씨, 진단이 끝날 때까지 이 방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장 선생님도 불러 함께 드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너도 나와 같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니? 넌 어떤 병에 걸렸는데? 난 오행이라는 병을 앓았었어. 내 몸에 스파클이라는 가면의 우인이 자라났고 그녀는 서서히 나와 하나가 되어갔지. 스파클은 나한테 연기의 고통을 떠맡겼고 날 상처투성이로 만들면서도 자기는 규활하게 모든 걸 피해갔어. 하지만 난 운 좋게도 그 스파클의 병변 부위를 찾아냈고 그 저주스러운 종양을 떼어낼 수 있었지. 넌 그저 내가 버린 도구일 뿐이야. 안 돼! 또다시 스파클이 자라나는 건 싫어! 스파클, 날 알아보겠어? 오늘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사람이 지난 일주일보다 훨씬 많았어! 너무 감동이야! 난 너의 첫 번째 가면이야. 스파클형 캐릭터 가면. 짧지만 찬란한 삶을 사는 소녀 타입의 캐릭터 말이야. 원수와 함께 최후를 맞이하는 복수자, 사랑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순정파, 광란에 빠진 젊은 예술가. 넌 날 통해 명성과 박수갈채, 그리고 수없이 뜨거운 시선을 얻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날 버린 거지?
제발 한 번만 더 날 써줘. 연기자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바로 특정 역할에만 자신의 존재감을 가두는 거지. 얌전히 누워있기다 해. 진료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파클 씨. 제발 너한테 그렇게 많은 얼굴이 없더라도 나랑 그 가면들을 전부 써줘. 스파클 돌아왔구나.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럼 스파클이 원하는 대로 계속 즐거운 감정을 유지하고 있어. 스파클, 네가 그랬잖아. 잘 웃는 가면은 운이 좋을 거라고. 그렇지? 이 세상은 지나치게 슬프고 잔인하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보고 싶어하지 않아 해. 네가 그랬잖아. 언제나 웃기만 하면 된다고. 분명히 다 해냈는데 왜 날 버린 거야? 지금 난 그냥 소리 지르고 싶어. 울고 싶어. 울부짖고 싶어. 너를 한 입에 삼켜버리고 싶을 뿐이라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가면을 버린 거야? 신경 쓰지 마. 누구나 살다 보면 똑같이 많은 자아를 버리게 돼. 덤벼! 널 잡아먹을 거야. 삼켜버려주마. 네가 재미없다고 하면 스파클 씨, 진료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파클 씨의 주요 요소는 광기, 유머 감각, 그리고 연극성 인격이네요. 안타깝게도 스파클 씨는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병세가 깊어진 지 오래랍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건 스파클 씨의 가면이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제 자유죠. 그게 바로 모든 불행의 시작이지. 내가 벗어던진 가면 중에 이렇게 자기주장 세고 성질 고약한 녀석은 처음이야. 스파키는 더 이상 당신의 이성이라는 암에 침식당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하고 싶어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할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세상에 스파클림이 못할 일이 어디 있다고. 예를 들자면 한 가면을 오래 쓰지 못하는 거요. 당신은 나비가 허물을 벗듯 끊임없이 모든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단지 그 가면들에 의해 정의되거나 얽매이지 않기 위해 멈추는 것이 두려웠어요. 어떤 고정관념에 머무르게 될까봐, 언젠가 충분히 활락답지 않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당신은 스파키를 만들어내고 온라인에서 그녀가 된 거예요. 화려하고 빛나는 가면이 되자 모두가 그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녀가 되길 원하며 자신만의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바쳤죠. 당신은 이것이 안타깝게도 가면을 쓰는 순간 사람은 가면의 부속품으로 전락한답니다. 사람들은 가면이 그려내는 이미지만 신경 쓸 뿐 가면 아래 진짜 당신에겐 관심을 두지 않죠. 그리고 이게 바로 스파키가 생명을 가지게 된 이유예요. 인간의 인정과 갈망은 네트워크의 뿌리를 타고 스파키에게 꽃을 피우기 위한 양분을 공급할 거예요. 그녀는 요사스러운 꽃이 되어 모든 사람들의 바람대로 자신을 착용하게 하고 자신을 복제해 이상낙원 전역에 피어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일까요? 막을 방법이요? 치료법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스파클 불태우기. 이게 제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치료법이에요. 무슨 대단한 방법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모든 고통의 완벽한 치료법은 단 하나뿐이야. 자신을 지워버리는 거 맞지? 스파클 씨, 제가 농담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술집 밖에서만 제멋대로 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의사랍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의사요.
그러니 제 치료법도 실제로 효과가 있죠. 보통의 경우 우인이 사라지면 그 우인의 가면도 힘을 잃고 무용지물이 된답니다. 결국 당신들은 서로 이어져 있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스파키는 잘 모르겠네요. 스파키 축제에서 그 가면을 착용할 사람들은 이상낙원의 일반인일 테니까요. 그 사람들은 스파키에게 양분과 힘을 공급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가시죠. 저 침대에 누워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세요. 저 버튼을 누르면 간호사가 와서 당신을 데려갈 겁니다. 술집에 문의했어요. 틀림없이, 확실히, 그리고 분명히 세드니라마에 아직 꺼지지 않은 항성과 이어져 있을 거예요. 간호사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가서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랍니다. 내가 싫다고 하면? 그렇다면 좀 무리하게 굴어야겠죠? 스파클 씨, 무명객 씨,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웃음 씻게 맹세코 서둘러 다음 비행선을 타고 이 형편없는 곳을 떠나야겠어요. 허이, 뭐야? 왜 날 여기다 묶어두는 건데? 회색머리, 히메코, 좀 도와줘! 너희들한텐 내가 필요해! 내가 스파키를 물리치는 걸 도와줄 수 있어! 허이, 뭐야? 가면의 우인의 가면은 너희가 되고 싶은 모습을 나타내. 그걸로 힘을 집중시키지만 동시에 가면도 점차 너희를 올가맬 거야. 이게 바로 네가 계속 스파키를 피해 다닌 이유지? 스파키가 너한테서 훔쳐간 건 민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네 힘도 함께였어. 어쩐지 술집 카운터의 우인이 이런 농담을 하더라. 가면의 우인이 가면을 잃으면 우인만이 남을 뿐이라고. 그래, 모든 우인은 이런 가면을 적어도 하나씩 가지고 있어. 가면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 운명의 일부이자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존재야. 비의 연극인에게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가면을 훔치거나 영감이 떠올랐을 때 직접 만든 머리 장식이거나 혹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져 얼굴에 씌워진 것이거나. 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적어도 한 번쯤은 이런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 가면을 쓰는 순간을 말이야. 우리는 가면의 눈구멍을 통해 다른 시각을 얻었고 우주에 넘실대는 무궁무진한 농담들과 생명체로서 우리의 우스꽝스러운 본질을 보았어. 가면은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이야. 이제는 그 가짜가 나보다 더 나다워졌어. 어서 움직여! 버튼을 눌러 간호사를 부르고 이 스파클림을 불태워버려! 그럼 그 가짜가 적어도 당분간은 힘을 잃을 거야. 너희들은 쉽게 녀석을 물리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너희들 진짜로 누르진 않을 거지? 그렇지?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볼 시간을 줘. 기다림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너희 둘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려는 건 아니지? 야, 회색머리,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회색머리, 넌 여전히 따뜻한 회색머리구나. 몰래 알려줄 게 있어. 아까 아무도 안 보는 틈을 타 몰래 버튼에서 건전지를 빼놨거든. 이건 일종의 시험이었어. 난 통과야. 우인이 스스로 선택을 내렸다면 가면을 회수할 방법도 생각해 둔 거겠지?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이 버튼을 눌러서 우주 대포로 널 불꽃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네 그 더러운 손도 이 배터리를 훔쳐갈 만큼 빠르지는 않을걸? 방법이 있다고. 언제나 방법은 있지. 이 스파클림이 반드시 책임지고 모두와 힘을 합쳐서 스파키 축제를 막을 거야. 이 박수 소리는 또 뭐지? 누군가가 우릴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 아닐까? 브라보! 환자 여러분, 너무 웃겨! 늘 드실 수 이제 전투신이 나올 차례야.
그러니까 관객들이 우리의 모든 치료 과정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병원이야, 극장이야? 이건 인생이야. 생명이 닿지 않는 한 평가도 끝나지 않아. 네가 보지 못하는 구석에서도 늘 셀 수 없이 많은 평가의 시선이 널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리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치명적 농담! 여긴 정말 흥미로운 곳이야. 좀 더 일찍 이곳을 둘러보지 못한 게 아쉬워. 저 관객들은 신경 쓰지 마. 그저 재미 보러 온 사람들일 뿐이니 도와주지도 않을 뿐더러 도움이 되지도 않아. 아까 스파키를 막을 방법이 있다고 했지? 말해봐.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내가 몇 가지 안티 스파클 무장을 가지고 있어. 딱 보면 모르겠어. 스파클름이 과거의 모험에서 수집한 도구이자 강적이 이 스파클을 상대하기 위해 썼던 무기야. 어느 여행에서 나와 취향이 비슷하고 우인의 자질이 꽤 있는 소녀를 만났어. 그 소녀와 겨루던 중 그 애는 현지에만 있는 회전초로 날 거의 스파클잼으로 만들 뻔했지. 게다가 거대한 기갑도 가지고 있었는데 온몸 곳곳에서 광선을 발사할 수 있었어. 나는 여행 중에 만난 대단한 무기들을 모두 몰래 복제했지. 이 안티 스파클 무장이 있으면 저 가짜는 분명 뼈도 못 추릴걸. 역시 나는 선견지명이 있다니까. 두 사람 이제 보관소로 가자. 지우반니에게 연락해뒀으니 지금 거기서 분실물을 정리하고 있을 거야. 이건 언제 안 웃길까? 여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기대해줘. 향이 피어오르고 구름처럼 흩날리네. 학교 쪽에서 정보가 들어온 거야? 너굴 기자들이 마치 세븐스와 웰트 아저씨는 찾지 못했지만 스파키가 학교 실내 정원에 파도 풍경화를 철거하는 걸 발견했대요. 신경 쓰일 만한 일이네. 스파키 쪽에서도 바쁘게 준비하고 있나 봐. 그런데 왜 그걸 철거하는 걸까? 일단 스파키는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오인들의 보관소를 확인해보자. 정말 큰 술집이네. 그나마 다행이지. 이 주변에 재미있는 곳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 무대 아래에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위해서 뭐해? 당연히 당신을 위해 바쁘게 일하며 손실을 확인하고 있답니다. 잠깐, 누굴 데려온 거죠? 와우, 개척자님이군요. 언젠가는 술집에 오셔서 저희의 일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가면의 우인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끌리기 마련이니까요. 아는 우인 친구가 참 많네. 뒤에 계신 이 아름다운 숙녀분은 열차 항법사 히메코님이겠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지오반니 씨, 그냥 히메코라고 불러주세요. 원래는 우인이 아니면 이곳에 들어올 수 없지만 스파클 씨가 데려오셨고 당신도 이제 제 오랜 친구나 다름없으니 관리인으로서 예외를 둘 수 있겠네요. 이곳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지우, 그만 떠들어. 삼포가 그러는데 네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하는 소개말 때문에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래. 우인들의 보물, 기념품, 그리고 장난 도구가 필요하신가요? 보관소 대부물로 오세요. 우인들이 전부 거기에 두고 왔으니. 또 제 대사를 가로채네요. 어떤 세계를 여행하다가 들은 말이에요. 당신도 들어본 적 있죠? 이 말이 아주 매력적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문구로 쓰게 된 거고요. 덕분에 보관소 방문율이 26% 증가했죠. 중요한 일부터 하자. 아까 내가 보낸 물품 수령 메시지 봤어? 내가 보관해둔 안티스파클 무장은? 당신의 보관품 목록은 뒤죽박죽에다 메모도 전혀 없잖아요. 이번에 저더러 확인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물건을 숨겨뒀는지 하늘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안티스파클 무장이라 오히려 제가 묻고 싶네요. 그건 또 뭔가요? 그냥 직접 들어가서 찾아보시죠. 요청하신 대로 금고 입구를 당신의 보관실과 연결해뒀습니다. 지우, 이게 그 가짜가 남긴 물건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껏 수량을 정리하느라 이제야 이런 수상한 물건이 있다는 걸 알았는걸요? 이게 뭐지? 엄청 큰 성옥이다! 자, 들어가서 살펴보자. 정신 차려. 이 돌은 위험해. 위험? 제가 한 방에 부숴줄게요. 다 부숴서 전부 가져가자. 깜짝 선물이 마음에 들어? 성옥은 무명기를 유인하는 최고의 함정이라니까. 너 꽤나 착하구나.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나서 더 값진 보물을 금고에 넣어두는 경우는 또 처음이네. 이게 바로 우리 가면의 우인이 가장 좋아하는 궤도의 품격 아닌가? 정성스레 보관된 소장품을 가져갔으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 선물 하나는 바쳐서 물건 잃은 주인의 마음을 달래줘야지. 초대형 성옥 하나면 민바이러스 한 병이랑 안티스파클 무장 몇 개의 가치로 충분하지. 안 그래? 내가 아끼는 다른 보물들도 훔쳐갔잖아. 그 돈도 안 되는 쓰레기들. 내가 금고 청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생각하지. 스파켓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흥을 돋을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 구형 모델이랑 무명계. 너희라면 이 방을 돌파할 수 있겠지? 실망시키지 말아줘. 망했어. 다 망했다고. 내 안티스파클 무장이 너덜너덜한 공작새가 되어버렸어. 지오, 여기 보안이 완전 엉망진창이야.
그렇게 말할 자격 없으세요? 이곳 바텐더는 모두 임시직인데 보관소에 저 같은 착한 사람이 있어서 대신 수량도 세워주고 있으니 오히려 좋아해 하셔야죠. 그 가짜가 내 힘과 보관품들을 훔쳐갔을 뿐만 아니라 이 스파클림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고! 오늘은 정말 최악의 하루야! 정정하자면 스파클 씨에게 지금까지 중 최악의 하루겠죠. 날 비웃고 싶어? 마음껏 해봐! 오해하지 마. 나도 톱니바퀴 회전체와 거대 기갑이 민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상대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방법이 하나 떠올랐어. 그래피아 아카데미의 밈 전염을 억제할 수 있을지도 몰라. 화력은 화력으로 제압해야지. 그리고 민 바이러스는 물로 씻어낼 수 있어. 무슨 뜻이야? 학교의 정보원으로부터 첩보가 들어왔어. 스파키가 학교 중심부의 풍경화를 철거하고 있대. 그 환조 풍경화 복쇄 창랑도는 그래피아께서 직접 남긴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어.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 파도의 근원은 잘못 그린 부분을 지우기 위해 사용한 도부부룩의 물이었고, 화공들은 그림이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학교에 그대로 남겨두었대. 스파키가 왜 그렇게 그 그림을 철거하려 애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알겠어. 잘못 그린 부분은 그림을 더럽히는 불필요한 정보고, 민 바이러스는 인간의 마음을 더럽히는 불필요한 정보인 거야. 누군가 도부부룩의 물결을 조종할 수 있다면 이 학교를 휩쓸어서 그녀가 퍼뜨린 민 바이러스를 씻어낼 수 있을 거야. 이게 스파키가 그 풍경화를 숨기려는 이유지. 네 말이 맞아. 그래피아 아카데미 졸업생인 내가 그림을 조금 알아. 지금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로 돌진해 그 풍경화의 제어권을 되찾는 거지. 그걸로 스파키의 행동을 억제하는 거고. 가자! 그 가짜한테 100배로 대갚아줘야겠어! 이번 만남은 짧게 끝날 수밖에 없겠군요. 미리 여러분의 순탄한 여정을 기원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이 막막하거나 망설임이 느껴진다면 소소한 제안 하나 드리고 싶군요. 길을 따라 극락의 별 미러볼 속에 들어가 보세요. 전투에 나가기 전 가볍게 신께 기도하는 건 절대 시간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가면의 우인들에게 그 미러볼의 의미는 하늘에 떠있는 환월만큼이나 중요하죠. 미러볼 깊숙한 곳에서는 누구든지 환락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는 우리가 들어왔던 곳이 아닌 것 같은데. 걱정 마! 이런... 학교 쪽에서 뭔가 발견됐어? 서둘러 움직여야겠네. 지오반니 씨가 미러볼 깊숙한 곳에서 환락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 설마 이 미러볼도 술집의 룸인 거야? 빙고! 직감이 정말 좋네. 이건 그저 비노염이나 일으키는 미러볼이 아니야. 우인들의 감실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숭배라는 말은 너무 진지하지 않아? 가면의 우인들 대부분은 웃음신을 보이지도 않고 진지하지도 않은 나쁜 친구 정도로 여겨. 가끔 마음속으로 알을 찾으며 잔을 부딪히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아하가 진짜로 널 찾아온다면 좋은 일은 아닐 거야. 이 미러볼 안에는 아하와 관련된 기적이 봉인돼 있어. 미러볼에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우인에게 반응하지. 한번 보여줄게. 자,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말도 안 돼! 아하 눈에는 내가 가면의 우인조차 되지 못한다는 거야! 진짜 깜짝 선물이네! 그 가짜가 내 정체성까지 빼앗아가다니! 다행히 우리 중에 가면의 우인이 한 명 더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분하지만 회색머리 미러볼이 너를 받아들였어. 널 인정한 거야. 네가 말한 기적이 이거야? 그래, 가면의 우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신호가 있어. 활락의 주인이 존재의 나무에 높이 올라 냉담하고 꺼림직한 진공 상태를 엿보았다. 별은 기계적으로 움직였고 만물의 의미가 공허에 자리를 내어주었다. 그는 신생아가 태어나 억울하게 우는 것을 보더니 참지 못하고 크게 웃었다. 청량한 웃음이 정적인 우주를 찢고 각계에 지금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그 우주를 찢은 웃음소리를 단순한 비유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웃음소리는 실존해. 술집 사람들은 그 소리를 태초 웃음소리의 메아리라 불러. 그 웃음소리는 공간을 찢어 균열을 만들어냈어. 다른 술집 분점에도 있다고 하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해. 정확한 수도 그 존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무도 몰라. 균열을 향해 소리쳐도 메아리가 들려오지 않고 쓰레기를 던져놓아도 전부 받아주기만 하지. 이 균열이 계속 갈라져서 술집 전체를 삼켜버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어쨌든 그 균열은 여기에서 또 저기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웃고 있어. 손을 안으로 넣기만 하면 돼. 운명의 전환점에 선 우인이 균열 속으로 손을 넣으면 무언가가 만져진다고 해. 술집 사람들은 이것을 웃음신의 선물이라 불러. 그 물건이 기도자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몰라. 행운일까 불운일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물건이 기도자의 운명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거라는 거야. 회색머리 한번 해볼래? 아키비리 보호하사, 아키비리를 반선하다 제발 절 괴롭히지 마세요. 제 손은 맛이 없어요. 이게 뭐지? 웃음신이 정말로 응답하셨네. 근데 왜 너한테 다른 민바이러스를 쥐어주셨을까? 뭔지 알겠어.
스파키 바이러스에 감염된 관객들은 당연히 스파키에게 저항할 수 없을 테고 우리도 학교에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미 다른 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그리고 이 바나나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저항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야. 활락다운 유머 감각이네. 이제 가자. 너희 둘은 누구지? 여기는 한 명의 우인만 들어올 수 있다는 규칙이 있어. 들어본 적 없어? 누구냐고? 지나가던 명탐정과 그 조수다. 내가 너무 오래 잠들어 있었던 건가? 아니면 이 시대의 인류는 원숭이가 돼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타락한 건가? 한편 무지한 범죄자들은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보물을 발견했다 믿고 있지만 자신들이 쥐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의 이성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 내레이터군! 전투할 땐 내레이션 그만둬.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건 어때요? 네가 즐거우면 됐어. 잘 들어. 맞은편에 거기 셋. 그 바나나를 바닥에 내려놓지 그래. 지금 당장 떠나면 이번엔 봐줄게. 하지만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녀석들을 건드리려면 먼저 이것들부터 통과해야 할걸? 이 사람들이 진짜 무명객이라고? 오랜 세월 동안 민 바이러스를 다루는 무명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틀림없는 진짜예요. 그냥 지나가던 무명객이지만요. 내레이터군, 난 저들을 쫓아가 봐야겠어. 넌 내 속도를 따라올 수 없을 테니 집으로 돌아가서 소식을 기다려. 맹세하지. 너에게 일어났던 비극이 이 세계에서 되풀이되게 두지 않겠어.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 빨리 뛰어! 방금 그놈한테 붙잡히고 싶은 건 아니겠지? 이봐 친구, 이번에 착륙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골치 아픈 사람이랑 엮인 거야? 맹세하는데 이 스파클림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건드린 적 없어. 감사합니다, 삼포씨. 이제 준비도 다 됐으니 그래피아 아카데미로 가서 사람들을 구할 때가 됐네요. 삼포씨, 술집에서 도시로 가장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술집에 숨겨진 길이나 통로에 대해서라면 이 삼포만큼 잘 아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